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14번째 강의, 우리 조폭과 우리 한국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밑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정치판을 이해하려면은 정치인들 밑에 붙어 있는 돈과 주먹, 이 두 개를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남에 한때 언론을 많이 탔던 이제 국제 마피아파라 그래가지고 이재명 뒤를 봐주고 있는 이 주먹들이 이제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 상태로서 우리 근처에 와 있는데, 정치인들에게 주먹 조직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원래 그 마피아 세계 3대 범죄 조직 그러면은 미국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인데,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것이 이제 마피아고, 일본의 야쿠자와 중국의 삼합회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미국 마피아는 이민의 나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라는 섬에서, 거기서 이민 온 사람들에 의해서 결성된 조직이 미국의 마피아입니다. 근데 그 마피아를 가만히 보다 보면은 전 세계에 소위 말하는 조직폭력, 주먹으로 먹고 사는 이런 폭력 집단에 살아가는 방법들이 그대로 미국 마피아를 많이 본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을 위해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마약과 살인, 매춘, 그리고 권력기관과의 결탁, 이것이 마피아의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조금은 이제 진화가 돼 가지고 월가, 금융가의 불법 복제 또는 주식 투자 이런 걸로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 그거는 일본 야쿠자나 중국 삼합회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생존 수단은 미국의 마피아가 헐리우드라고 하는 영화, 그리고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 그 일대는 라스베가스에 헐리우드가 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마피아가 다 장악한 곳이거든요. 노름하는 호텔, 카지노 하는 호텔 만들고 거기에 돈 빌리주고 여자 장사하고, 그러면서 그게 연예인들 키워가지고 그들로부터 뜯어먹고 사는, 그래서 말 안 들으면은 즉각 린치와 폭력,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미국 마피아의 생존 수단이었는데, 일본 야쿠자도 동일합니다. 그들 역시 경제 성장기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닌자들의 뿌리가 돼가지고 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면서 정치인과 결탁을 하고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또는 각종 금융이나 부동산 장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생존을 모색해 왔습니다. 중국 삼합회는요, 원래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을 때 명나라 복원 운동을 하겠다고 고위 관직 또는 그 자제들이 모여가 있던 그 천지회라는 것이 바탕이 돼 가지고 지금은 중국 사회주의와 결탁을 해 가지고
아주 밑바닥, 정치 밑바닥 지저분한 짓은 다 해주는 조직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저 중국 충칭 시장의 애인이 그저 충칭 보라카이의 애인이 그 인간 생체 모르모트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임신한 여자의 몸을 갖다가 해부학적으로 빼짝 말라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누가 그런 작품을 만듭니까? 그 중국 공산당 밑에 있는 주먹들, 삼합회 애들이 100% 그런 조직들을 운영하면서 연기를 고려대서 울고 같이 뜯어먹고 사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운용하던 것들이 주먹과 음지에서 일하는 공작원들의 수단이 주로 주먹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국정원도 옛날 중앙정보부도요, 안전기획부도 100% 조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현직에서 손을 뗐으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옛날 국정원 기조실장 했던 엄삼탁 장군이라는 분이 ROTC 출신이 있었는데 전국구 조폭을 다 관리를 했더랬습니다. 그 노태우가 자기 밑에 직계 엄삼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국구 조폭 조직들을 다 관리해가면서 정치인이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들을 동원해가지고 움직입니다. 나중에 그 어떤 정치인이든지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들이 자기를 갖다가 위협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정신 바로 박힌 정치인들은 그들을 처단합니다. 전두환이가 삼청교육대를 만들어서 그래 조졌던 것은 사회악 척결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뜯어먹고 사는 조폭 청산한 거였고 노태우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그들 조폭을 많이 이용을 했지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가지고 조폭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결단 있는 조폭을 아는 결단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처치를 하지만 지금 현재의 한국 상황에는 중국 삼합회가 얼마나 밀접히 개입을 하고 있는지 이들이 돈을 버는 수법은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것, 그리고 마약 장사하는 것, 그리고 매춘, 그리고 한국에 넘어와 있는 조선족 또는 중국 국적의 각종 지역에 나가 있는 차이나촌,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 지금은 그들만의 리그로서 움직이고 있지만 암암리에 저는 한국 정치인과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노무현, 문재인 이 두 정부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친구들은 거의 그쪽과 손을 대지 않고는 밥벌이가 없어가지고 계속 손을 댄 걸로 보여집니다. 국제 마피아파라고 이름 붙여진 성남의 이 폭력 조직이잖아요. 그들은 필리핀이나 중국 청도 이런 데에다가 이제 거점을 두고 아주 인터넷 도박, 인터넷 마약 장사 확실히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재명의 아들이 그저
도박했다 그러잖아요. 인터넷 도박. 저는 그 딱 보는 순간에 얘들이 인터넷 도박의 바람잡이꾼 최고의 앞잡이를 하나 세워가지고 홍보 대사로 위촉을 했구나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인터넷 도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도박 이런 거는 중국, 필리핀, 마카오 이런 데 손 안 뻗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험을 하기 위해 가지고 유력 정치인들에 반드시 손을 같이 댑니다. 인터넷에 말이죠. 포커하고 도박하고 할 때 이재명이 아들이라는 알고 딱 들어오면 아이디 추적은 걔들은 금방 하거든요. 보험도 그런 보험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아들을. 그래 이놈 열심히 뭐 돈 땄다 뭐 해라 하고 이제 계속 마사지 업소부터 이야기한 게 인터넷 도박과 마약과 매춘 이거는 한 통속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정치 자금을 이재명한테 많이 대준 거는 보험도 그런 보험이 없거든요. 여러분 한때 저 강남에 버닝썬이라고 그저 아랫도리를 많이 다스렸던 술집 이야기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요 중국 마약 들어와서 마약 장사한 곳입니다. 그 소문에 청와대 민정실에 있는 경찰총경을 자기들이 경찰총장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계급도 모르면서 걔들이 뒷배를 가지고 마약 장사, 술 장사, 여자 장사 한 곳이 버닝썬이거든요. 전 그게 아마 세상에 드러날까 하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왜? 마약 루트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사마패를 통해서 들어오는 걸 저는 아니까요. 말이 난 김에 여러분 그저 북한산 마약이 품질 제일 좋은 거 아시죠? 걔들 마약 만들 때 말이죠. 한국인과 똑같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히로뽕이라고 하는 화학작용을 거치는 마약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들이 마약을 만들어서 중국 청도로 보내면은 청도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는데 그거 저 정말 놀랐습니다. 그 움직이는 루트가요. 석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북한 배를 통해서 북한산 마약이 청도를 거쳐서 한국으로 왔더라고요. 이게. 그 지금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북한 애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장사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북한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석탄 싣고 석탄 밑에 마약 싣고 청도로 갔다가 다시 한국 인천으로 들어가지고 마약을 분배하던 이 루트가요. 그게 사용되었던 배가 한국인 국적의 배입니다. 그거. 그리고 배 선주가요. 아주 재밌습니다. 정동영이 아들, 이낙연이 동생, 뭐 이런 유력 정치인의 자제들이 그 회사에 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운 회사죠. 배를 가진 게. 그리고 거기면요. 북한 애들은 커피 장사까지 한국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닐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이게 북한으로 돈이 들어간다기보다도 그 돈들이 한국 정치인들의 정치판에 밑바닥 깔아주는데 보험 성격으로 많이 투자를 해놓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말이죠. 엄청난 보험이고 투자입니다. 여기 자기가 돈을 대주고 밑거름을 대준 조폭들이 그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자기들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이는 100% 그래 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99%도 아닙니다. 그들 움직이는 루트, 돈의 루트가 보면 눈에 보이거든요. 대선, 이건 철저하게 거래입니다. 거래, 대통령 선거. 특히 사회주의 개념을 갖고 있는 이런 문재인식 또는 이재명식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수단과 방법을 수입을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 친구들은
검은 돈도 많이 받고 검은 돈에 관련되어 있는 주먹들 도움도 많이 받고 거기에 수틀리는 사람은 폭력, 테러 그리고 자살시킵니다. 그 생명과 재산을 뺏어서 권력을 잡습니다. 이 정말 무서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다고 친다면은 대한민국 사회주의 국가 이념에 중국 사마페와 일본 야쿠자가 같이 들어와 가지고 밑바닥부터 딸딸딸 끌어가는 정말 불쌍한 공화국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을 하는 것이 한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한 정보의 전쟁은 엄습한 곳에서 정보를 캐내고 그 엄습한 곳에서 린치와 테러, 살인을 충분히 자행하는 나라가 되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문재인이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했을까요? 그것도 자기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 자, 박원순이 자살하죠. 노회찬이 자살하죠.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이가 관련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에 그 두 사람이 또 자살하죠. 희한하게 그 권력 내에 있는 친구들이 자살을 당합니다. 참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지만은 확신이 없는 사실에서 증거가 없는 사실에서 말하기는 좀 애매해서 말을 안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폭력이 같이 이 정치판과 올려가는 걸 보면은 이게 아직 양성화되지는 않았지만은 만일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폭력이 양성화될 겁니다. 왜? 본인 스스로가 그 폭력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야쿠자 자금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온지는 잘 모르시죠? 지금 우리가 저축은행이라고 불리는 제2금융권 이거 말이죠. 일본 야쿠자 돈입니다. 원래는 그 음지에서 돈 꾸주고 돈 받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검은 돈인데 그걸 가지고 노무현 시절에 정치 자금을 엄청 대 가지고 그 양성화 시킨 게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입니다. 우리 사채업자들이 돈놀이 하던 곳인데 그게 제2금융권으로 진입을 한 게 우리 저축은행이거든요. 이게 야쿠자의 조폭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진출한 겁니다. 야쿠자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줄 압니까? 그들은 총 씁니다. 칼을 쓰는 주먹쓰는 이런 것이 아니고 재미있게도 우리 태릉국제사격장 가보면은 야쿠자들이 때려와가지고 권총 사격 연습을 하고 돌아갑니다. 합법적으로 총 쏘는 연습을 하고. 아니, 더 재밌는 건 말이죠. 러시아 마피아들입니다. 원래 러시아 마피아는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 USSR이 망하고 난 다음에 정보기관과 용병에 종사하던 친구들이 묵고 살려고 이제 마피아가 된 건데 얘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이제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 마피아들이 대한민국에 권총 엄청 팔아먹었습니다. 부산의 그 국제시장 아시죠? 그 러시아 배가 들어오면요, 러시아 선원들이 러시아 권총 한 조를 200불에 팝니다. 200불. 실탄까지 한 다음에 250발 하면은 실탄 100발하고 권총 한 자로 줍니다. 그 우리나라 이 웬만한 부산의 칠성파라든지 이런 폭력 조직들요, 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들끼리 전쟁할 때도 만일에 총 쐈다 그러면 공멸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군인이 딱 버티고 있는 나라는 마피아가 총싸움 한다 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저 총으로 소탕을 하죠. 그래서 거기 겁이 나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러시아 마피아가 한국에 뿌린 권총 많습니다. 국제시장 거기에 러시아 마피아가 웬만한 사람 보면 권총 팔아먹고 가겠다고 실제 얼마도 장사하고 댕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머리에 고전적으로 들어있는 한국 조폭들, 아주 뭐 낭만적이고 뭐 주먹 잘 쓰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칼 쓰고, 총을 따가지고 지금 총선 단계는 안 됐지만은, 이런 친구들 정치판에 무섭게 지금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전 진짜 그거 보고 자살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사회주의 국가, 그들과 결탁된 주먹들, 그 주먹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해먹고 있는 장사들, 여러 가지 자그마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거나, 그 회사의 수익 구조를 위해 가지고 그 조폭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 이게 양성화되었을 경우에 참 대한민국 정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치안이 세계 최고인 나라가 아마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제 예언하건대 한국이 소득 3만 불 이상 돼 가지고 세계 7위의 경제국이 딱 도약하고 난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조폭입니다. 근데 이것이 양성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현재도 건축이나 토목 이런 회사, 또는 이제 페이퍼 컴퍼니 회사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는 걸 보면은, 한국도 주식 조작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조폭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겁니다. 이재명이가 움직이고 있는 거 보면은 그대로 변호사 자격으로 자기를 캄프라치 한 조폭이거든요. 생존을 위해 가지고 하는 거 보면, 와, 이 조폭의 수단과 이재명의 수단이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양성화될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도반들은 좀 알았으면 싶어서 제가 이렇게 도의 눈으로 바라본 정치와 조폭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도 눈보다도 전쟁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정치란 것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요.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입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모택동이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 보면은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는데, 전쟁에 가장 필요한 수단, 돈과 주먹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자가 어떤 식으로 그 돈과 주먹이 휘둘리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